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온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속됐습니다. 특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충북의 주요 사업인 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를 진두지휘했던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속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학력평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학생평가에서 문제가 드러난 충북학교가 절반이 넘는다는 감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충북도청 주차장을 정원으로 바꾸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차없는 도청 부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핵심 사업인 주차타워 건설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속됐습니다.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수수 등으로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한 첨단 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줄기세포 연구업체가 앵커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맹 청장은 그 대가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맹 청장이 해당 업체로부터 아예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맹경재 청장과 함께 줄기세포 연구업체 관계자 1명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지난 8월 충청북도는 맹경재 청장을 직위 해제했는데 이후에도 청장 신분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무에서 배제했을 뿐 오는 연말까지 임기가 이어지는 데다 임금도 일부 지급했습니다. 맹 청장이 구속된 사실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때까지 외부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맹 청장은 김영환 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충청북도가 맹 청장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분 임기가 12월 달까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봐주기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인사권자의 착오로 오류로 인한 우리 예산 낭비고. 충청북도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징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임기가 끝난 뒤여서 행정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예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임기 중에 이제 수사 결과가 통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뭘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경자청 직원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추가로 연루된 사람들이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구속된 맹 청장이 진두지휘했던 첨단 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초부터 본청이 업무를 가져와 더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뇌물 혐의로 구속된 업체가 지금도 참여 대상에 있고 애초에 맹 청장이 준비한 사업이어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정지영 기자입니다. 첨단 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관련 기업들이 규제를 벗어나 마음껏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특별 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진행하던 임상 연구 심의를 특구 자체 심의위에서 받고 통과되면 연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세포 배양 시설까지 참여 기업에게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31곳의 참여 기업, 즉 특구 사업자 지정을 비롯해 예비 지정이 마무리된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을 총괄 지휘했습니다. 맹 청장에게 참여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줄기세포 업체도 당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1월부터 본청이 업무를 넘겨받아 이후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맹 청장은 물론 충북경자청과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 하지만 뇌물 의혹을 받는 줄기세포 업체는 여전히 참여 기업을 뜻하는 특구 사업자로 남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의혹이나 혐의만으론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포함됐다고 해서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정된 곳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없고 세부 사업별로 그 공모와 또 어떤 지정 그 절차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확정된 첨단 재생바이오 특구는 4년간 이어질 사업의 첫 발을 떼기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 세포 배양시설에 넣을 장비비와 해외 실증비 약 50억 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임상 연구 지원비 등 국내 실증을 위한 예산 32억 원은 국회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맹청장과 업체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증액 요청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국회의원은 해당 사건이 가진 특구와의 관련성, 문제가 된 업체를 제외하지 않는 이유 등 사업 전반을 다시 살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운 뒤 오송국제학교 설립과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개발 사업 등 주요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명칭을 청주대전공항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송할섭 대전시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포항공항도 포항경주공항으로 바꾸면서 이용객이 급증했다면서 충청권 공동재정 지원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이장우 대전시장도 청주 세종 대전공항으로 바꾸자고 말했지만 충청북도는 이름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말로만 학력 신장을 외치면서 학생평가가 엉망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학교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학력 신장을 외치면서 정작 그 토대가 되는 학생평가부터가 엉망이라는 질타로 시작됐습니다. 유상영 도의원은 올해 초 종합감사를 받은 학교의 58%에서 학생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학교 특정 과목에서는 120명이 모두 만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고생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하다 느끼는 것으로 조사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평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후적으로라도 저런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교원 감축에 충북교육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정범 도의원은 충북의 경우 앞으로 몇 년간 오히려 학령 인구가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교육적 특성과 여건,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발생한 교문 깔림 사망 사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진희 도의원이 안전점검의 부실 여부를 거듭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놓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안전점검이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제안과 요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농촌지역 강사 확보 유인책과 학생 도박 예방 대책이 제안됐고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요구도 감사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 청소년 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의 청소년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청주시 인구의 16.6%를 차지하지만 예산은 0.2%에 불과하다며 수원과 전주, 천안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내년 청소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50% 늘린 9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시대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24 충북 디지털워크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개막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충북 디지털 르네상스 실현을 주제로 각종 디지털 콘텐츠 전시와 홍보, 강연과 학술 대회가 이어집니다. 개막식에서는 빅테크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에 이어 디지털 기술과 예술이 융합한 드론쇼가 펼쳐졌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공언했던 차 없는 도청 구상에 첫 삽을 뗐습니다. 도비 447억 원이 투입되는 주차타워 건설이 핵심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청 뒤편의 주차장 공간. 상당공원과 맞붙은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신축이 첫 삽을 떴습니다. 구내 식당과 옥상 정원 등을 갖춘 350대 수용 규모의 주차타워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임기 초부터 추진하려던 차 없는 도청의 신호탄입니다. 원래는 진짜 차 없는 도청을 만들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주차타워라는 대안으로 첫 발을 뗀 겁니다. 차 없는 도청은 기존 주차장을 정원으로 바꾸는 등 도청 전체를 시민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수십 년간 고질적인 충북도청의 주차난 해소와 충청북도에 쇠락해가는 부도심들이 번성할 수 있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 지사의 차 없는 도청 구상은 인근 원도심으로 확장합니다. 차량 대신 사람이 거닐 수 있는 정원과 문화 공간을 만들어 원도심을 일으키겠다는 이른바 문화의 바다. 김 지사는 구 중심에 있는 주차타워가 단순 주차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근 의회 신청사까지 합하면 주차 수용 규모가 1,000대까지 늘어 접근성이 좋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도청 주변 원도심을 찾는 도민도 많아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도청의 랜드마크가 될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문화의 바다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말 완공될 충북도청 주차타워 건립에는 도비 447억 원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사고가 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난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초범인데다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면서 26살 의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청주시 남일면에서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